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7월 2일 시장 깨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라이브를 좀 오전에 했었고요. 수요일마다 하는데 많이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다들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답변 드리면서 어려운 거는 뭐 저도 모르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뭐 100% 명확한 답을 좀 드리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거기 저희 그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글에 항상 이제 그 월요일마다 올려드리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그 댓글은 어쨌든 뭐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일단 상담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이브 참여하신 분들이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 그거는 다 못할 수도 있는 거는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좀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좀 빠졌지만 와 정말 한국 시장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장중에 급락했다 또 낙폭을 엄청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강세장 맞아요. 자, 오늘 미국 증시 마감하고요. BTS 컴백, 또 아시아 테크 뭐 관련된 뉴스, 또 데이터 빅뱅 시대의 도래, 돈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뭐 루닛, 화학업종, 루닛이 마이크로소프트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 화학업종 관련된 이슈랑 자동차, 하반기 미국 SMR 착공지 선정 왜 중요한가? 원전 얘기 계속 하시죠, 요즘에. 포탄, 풍산 얘기예요. 트럼프 감세한 코멘트. 허재한 연구님이 잘 분석해 주셨고, 조선업종, 요즘에 LNG 운반선 성과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가 이제 그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합병하기로 했고, 그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6월 한국 수출, 그리고 기업은 코스메카 코리아,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대한약품, 공시는 현대임스, 인텔리안테크, 효성유. 오늘 이 세 개 공시 어제 그 밤에 적는데 이거 적는데 2시간 걸렸어요. 아니 이게 내용들이 다 좀 많아가지고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두 사람 또 싸웠어요. 뭐 이게 이제는 거의 이혼하는 모습이고 트럼프는 아쉬울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비난을 했는데 그 내용 좀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미국은 다우는 올랐고 나스닥은 빠졌고 반도체도 좀 빠졌고요. 이게 오늘 미국 증시가 되게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미국에 잘 나가던 주도주가 빠져버리고요. 못 나갔던 기업들이 급등해버렸어요. 이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그게 좀 반전됐다는 게 특징적이고, 그리고 오늘 미국 금리 좀 올랐고요. 달러는 좀 빠졌고, 뭐 다른 건 큰 변화 없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감세안이 통과됐는데 기술주 빠지면서 좀 혼조세였고, 다우는 제약주가 많이 올랐어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은행주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한테 지금 보조금 많이 줬잖아요. 미국 정부가. 그거 중단하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거고, 일론 머스크를 비난했고 추방하는 것도 검토한대요. 기자가 물어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실제 추방이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테슬라 주가 급락해 버렸고 미국 경제 지표는 견조했습니다. 파웰 의장은 여전히 똑같은 말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 어렵다.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안이 상원 통과했고요. 이게 감세안이 이제 통과된 후에 그 아마 이제 거기로 가겠죠. 하원으로 가서 이제 이번 주 안에 7월 4일까지 통과를 원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그걸 통과될지 하원을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나스닥은 비교적 좀 크게 하락했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지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급등하면서 분위기가 좋았고요. 상반기 이끌었던 이제 기술주들은 하반기 첫날 전통주들한테 이제 자리를 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반기는 AI가 아니라 좀 기존에 못 올랐던 옛날 기업들이 좀 강했습니다. 그 감세 법안은 50대 50이 나왔어요. 팽팽했는데 부통령이 찬성하면서 이제 결국 상원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파웰 의장은 지금 미국 경제 여전히 건강하다. 금리 인하 아직은 좀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경제 지표는 고용 지표 중에 하나인 구인 이직 데이터. 여기서 이제 5월 말 일자리 수는 좋았습니다. 24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고, 대부분 고용이 숙박과 외식업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고용도나 우려 있었는데 일단 좀 이제 진정이 됐고, ISM 제조업 지수는 아직 50 이하지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좀 좋았어요. 48.8을 조금 올라갔고, 생산이 좀 올라갔는데 다만 내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고용은 꺾였고 신규 주문이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꺾였어요. 속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물가지수는 오히려 올라버리고 69.4에서 69.7로.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가 상승한 건 맞는데 세부 내용은 아직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니까 아직 50 이하예요. 50 이상이면 경기가 좋은 거고요. 50 이하면 이제 안 좋은 거죠. 위축된 건데 아직은 50 이하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지표가 우려보단 좋아요. 요즘에 좀 뭐 다시 좀 악화되는 거 아니냐 우려 있었는데 그거보단 좋지만 뭐 미국 경기가 엄청 좋고 막 성장하고 이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견조했다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두 사람이 또 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 누구보다 많은 보조금 받았고 아마 보조금 안 줬으면 가게 문 닫고 남아프리카.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절대 동의를 안 해요. 일론 머스크가 잘했잖아요. 물론 정부 보조금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누구보다 혁신을 했고, 그죠? 뭐 재사용 로켓, 그 다음에 테슬라 전기차 아무도 안 할 때 그렇게 집중 투자해서 사실 부도 날 뻔도 했거든요. 이 엄청난 부자가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사업 안 해도 먹고 살 돈이 이미 20대에 다 마련을 해놨어요. 지분 매각해가지고. 근데 자기 돈을 다 올인해가지고 사업을 했고 망할 뻔도 했어요, 실제. 예. 근데 그런 건 다 빼놓고 책을 안 읽어봤나 봐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쓴 거죠. 뭐 사실 일론 머스크 입장에 저 얘기 듣고 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로켓 발사, 인공위성, 전기차 이런 거 생산 중단하면 미국은 돈 아낄 수 있어 좋다. 예, 그래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돈 지출 많이 되는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일론 머스크를 공격을 했고, 일론 머스크는 나를 대통령으로 지지하기 전부터 전기차 의무화에 내가 반대하는 걸 알고 있었지 않냐. 근데 왜 이거예요. 왜 불만 가지냐 이거예요. 상원에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의하면 전기차 그 세액 공개 없애버렸잖아요. 보조금. 없어지죠. 그거 어차피 아는 거 아니냐. 왜 반발하냐 이거죠. 예. 이게 이제 세액공제 종료되면 테슬라 연간 수익이 감소하거든요. 근데 너가 몰랐던 거 아니지 않냐. 예. 그리고 스페이스X도 보조금 많이 받았고. 예. 근데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아픈 구석을 팍팍팍 이제 찔러버리니까 이제 굉장히 이 테슬라 주가에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었냐면 과거의 전통 산업에 지원하고 신사업을 안 하는 건 명백히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를 비난했던 거죠. 그래서 막 이게 아무튼 둘 사이가 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어쨌든 둘 사이는 또 해결되지 않겠냐 이런 낙관적인 전망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펀더멘탈이에요. 테슬라 전기차가 안 팔린단 말이에요 지금. 예, 본질은 그거예요. 본진 전기차 안 팔려요. 근데 주가는 로보택시나 이런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펀더멘털이 취약해졌기 때문에 저런 뉴스에 휘둘리는 거지. 뭐 전기차 진짜 잘 팔리고 뭐 압도적이면 뭐 트럼프가 뭐라고 한다고 주가 빠지겠습니까?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문제다. 그래서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전기차 판매를. 여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 말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집중해서 전기차, 저가 전기차 언제 내놓을 거예요? 원래 6월 말에 내놓기로 했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지금. 저가 전기차 어디로 간 거죠?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저런 거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일론 머스크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극복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주주들이 원하는 건 저런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물을 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보택시 지금 내놨고 저가 전기차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리고 부진한 전기차 판매 어떻게 회복할 거냐. 이거에 대한 걸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게 좀 아쉽다.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예. 저런 부분. 그리고 트럼프도 굳이 뭐 일론 머스크를 왜 저렇게 공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서로 참 소모전만 하고 있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파웰 의장은 관세 없었으면 이 트럼프를 직격탄 날렸죠. 너가 관세 안 올렸으면 난 벌써 금리 인하했다. 그러니까 물러서질 않아요. 금리 내릴 생각도 없고요. 다만 7월에 할 수도 있대요. 왜냐하면 만약에 물가가 확실히 안정화되고 뭐 이렇게 고용이 안 좋아지면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 가능성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9월에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또 고용지표 근데 내일 나오니까 그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얘기랑 똑같지만 너가 관세 안 올렸으면 금리 인하 했다 벌써. 네, 반박을 한 거죠.
테슬라는 아까 말씀드렸고 엔비디아도 뚜렷한 이유 없었고 섹터가 좀 바뀌면서 급락했고 애플은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AI 스타트업 기업 이걸 도용하지 않겠냐 또 M&A 이슈도 있고 애플은 M&A로 성장한 기업이에요. 그거를 애플에 잘 녹였죠. 그래서 성장을 했는데 이번에도 원래 주특기가 그거니까 그래서 뭐 저는 이런 전략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클로드, 뭐 퍼플렉시티, 챗GPT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예, 그런 전략은 뭐 나쁘지 않다. 과연 그걸 얼마나 잘 구현하는데 시간이 걸릴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은행주들 좀 올랐고요. 서클인터넷은 이제 신탁은행 허가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주가가 좀 급등했는데 허가를 해준다면 이제 진짜 은행 사업까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솔라이지는 이제 미국 태양광주가 급등했는데 그래도 최악은 좀 지난 거 아니냐. 예, 이런 좀 얘기가 나왔고 지휘번호반은 이제 그 뭐 소프트웨어 사업을 매각한다는 이슈가 있어 좀 빠졌고요. 그 다음에 드론 관련주가 요새 많이 올랐는데 에어로바이러먼트가 이제 자금 조달하나 봐요. 부채 상환하려고 전환사채 같은 거. 주식수가 늘겠죠. 이런 우려로 주가 좀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일단 뭔가 좀 이 약간 기존에 강했던 기업이 좀 빠지고 섹터가 좀 약간 순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색깔이 바뀌었는데 일회성인지 지속될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는 BTS가 이제 돌아올 거고 BTS가 모든 군복무 마치고 이제 재결합 하겠죠. 내년 초에 복귀한대요. 내년 봄에 앨범 낸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돌아오고 요거는 좀 며칠 전에 나왔던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고요. 예, 그래서 휴가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제 복귀 초읽기 들어갔고 전 세계 작년이 좀 안 좋았어요. K-팝 매출이 작년에 그 주가도 안 좋았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전 펀드 매니저 정광호 씨께서 예전에 저희 그 기억나세요? 제가 한번 초대해가지고 23년인가 예, 저기 라이브 때 한번 같이 제가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잘 계신지 어떻게 지내신지 잘 모르겠네요. 요즘엔. 아무튼 이제 K-팝 아이돌의 귀환은 한국의 소프트파워에 또 다른 물결을 일으키고 한국의 다른 소비자 세상 긍정적. 그러니까 이 BTS 복귀는 굉장한 사건이죠. 예. 그래서 뭐 정말 넘사벽인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내는 그룹이고 복귀는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내년 봄으로. BTS 팬덤은 여전히 좋고 또 BTS가 내년 초부터 투어와 앨범 발매에 나설 것이라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차트 정상에 복귀하는 거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저도 이거 봤거든요. K-팝 데몬 헌터 이게 애니메이션인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큰 흥행을 기록했는데 그만큼 인기가 뜨겁다. 그리고 한 주부께서는 곧 제외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설렌다. 2년이 금방 지나갔다. 뭐 BTS 팬분들은 정말 이제 기대를 하시겠죠. 그래서 내년 봄에 완전체로 컴백한다고 BTS가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드 투어도 진행할 계획이니까 뭐 엔터가 좀 많이 오른 건 있지만 여전히 기대할 건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아시아 테크는 뭐냐면 이제 미국 주요 투자자들 유럽은 지금 아시아 투자자들은 지금 이 반도체가 오른 게 이제 선주문 효과 그걸 이제 어쨌든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공급 부족 때문에 발생한 주문 감소를 수요 둔화로 오히려 오해하고 관세 때문에 뭐 선주문 효과 이런 걸 좀 보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 투자자들 좀 더 낙관적이래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미국 AI 서버 칩 관련해선 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아마존 등 AI 서버 수요는 여전히 아직 이미 이거는 좀 반영은 된 부분은 있는데 중국 서버 수요는 아직 좀 저평가돼 있다. 중국 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국가 차원의 소브린 AI 수요도 긍정적이다. 또 엔비디아가 지금 GB200 시스템 생산 확대 발언에 미국 투자자들 이거 좀 회의적이다. 생산이 늘어나겠냐. 이런 좀 부분도 있는데 병목 현상은 좀 존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고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해소될지는 좀 지켜보시고요. 전력 열 관리의 차세대 변화. 그래서 고압 직류 송전 방식 있죠. 요거 채택해서 열 관리를 혁신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인프라는 계속 좀 증가한다. 이런 내용이고 그 투자자 관심을 이동하는 게 좀 후발주자로 이제 넘어가고 있대요. AMD나 중국의 SMCI 같은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 AMD는 이제 COWS 같은 뭐 이런 쪽에서는 큰 변. 그러니까 이 COWS는 TSMC의 공정 방식이죠. AI 가속기를 만드는 방식인데 MI355가 이제 나오거든요. 여기 삼성의 HBM이 들어가요. 이게 이제 히트를 칠지
근데 왜냐면 AMD도 지금 잘할 걸로 많이들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I 서버 브랜드들은 블랙엘 공급 부족, 또 이런 국가의 어떤 AI 투자 증가로 실적 상향 가능하지 않겠냐. 근데 여전히 PC나 스마트폰 쪽은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다. 예, 그러니까 그 아시아 테크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외국인 투자들은 아직은 좀 PC나 스마트폰 좀 시간 걸릴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또 CCL, 또 이 PCB, 여기에 관련된 이제 기판 쪽이죠. 기판 쪽에 관련된 부품이나 소재. 여전히 구조적으로 수급 타이트하다. 여기 관련된 게 이제 두산이나 뭐 이수페타시스 관련된 기업들이죠. 여기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한 기대와 리스크는 업황 반등 타이밍에 대한 이제 투자자 관심 좀 증가하고 있고, 엔비디아 GPU 관련해서 유니마이크론의 점유율이 좀 올라가고 있대요.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에 들어간 기판이 있거든요. 거기 점유율이 좀 증가했고, 또 그 주문용 반도체 프로젝트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는 걸 좀 주목하는. 그러니까 주문용 반도체도 이제 하나의 큰 축으로 좀 갈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렵죠. 좀 어렵긴 한데 핵심은 AI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이게 엔비디아의 독주에서 좀 약간 번져나가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시장에서 아시아 투자자보다는 이제 미국 투자자나 유럽 투자자가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이고, 그리고 TSMC나 이런 기업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여기에 한국 기업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좀 알려주는 자료니까 한번 보시고, 어쨌든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좀 여러 개 좀 이렇게 소개해드렸지만 요겁니다. 예. AI 수요 전망이 그 미국이나 유럽은이 본 게 훨씬 더 낙관적이다 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맥킨지에서 나왔던 건데, 이제 블로그 분이 또 올려주셔가지고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해봤고, 그러니까 데이터 빅뱅 시대의 도래 AI가 촉발한 데이터 센터. 요즘에 데이터 센터에 계속 이제 지겹도록 나오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AI 기술이 전 세계 산업 지형을 흔들고 있다. 용량이 거의 3배 이제 2030년까지 증가할 것 같고, 그래서 연평균 수요도 22% 성장할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지난 20년간 지어진 데이터 센터 용량의 2배 이상을 7년 안에, 그러니까 20년간 데이터 센터 용량의 2배를 7년 안에 새로 구축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센터 밸류체인을 공부해야 되고, 이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명확한 거죠. 이거 이제 미국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맥켄지는 2030년까지 전체 데이터 수요의 70%가 AI에 집중될 거다. 그래서 기존 작업과는 다른 AI 이제 워크로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기존 작업과 다르게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훈련시키는 거죠. 예, 학습시키고 그걸 또 추론하고, 요 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시스템이 결국에 이제 업무나 이런 걸 효율화시키는 거, 자동화시키고, 이런 걸 여기 제일 잘하는 회사 그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죠. 근데 이걸 하려면 또 반도체가 필요하고, 거기에 또 자본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하이닉스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은 여기 이제 삼성도 들어갈 거고. 예. 그래서 지금 반도체 칩, 컴퓨터 하드웨어, 이게 전체의 60% 정도 된다. 그리고 그 외에 25%가 전력, 송전, 냉각 시스템,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있고, 또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앞으로 3배 이상 뭐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확장은 곧 전력 수요. 그러니까 뭐 변압기나 이런 게 계속 좋은 거예요. 뭐 구리, 또 전선, 막 이런 쪽도 마찬가지죠. 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면 안 돼요. 공급 가격 나오면 꺾이는 거, 피크아웃. 근데 아직은 뭐 그럴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계속 저도 지겹지만 이런 걸 계속 반복 이제 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좀 커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뭐냐면 돈 냄새가 뭐 진하게 난다. 이게 뭐냐면 이 기사가 하나 있는데 뭐 제목이 되게 딱 눈에 들어와서, 강남 부자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인데 PB들 조사한 거예요. 이제 설문조사. 강남이나 여의도 이런데 주요 이제 요 네 분입니다. 뭐 김영심 하나은행, 정선미 KB은행, 그 국민은행, 심종태 신한, 예, 그 박석형 우리은행, 이제 이런 PB 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액자산가들의 관심은 주식이 실제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거의 아파트잖아요. 아니면 미국 주식이나. 근데 이제 국내 주식에 관심이 늘어난 건 이제 팩트인 것 같고,
주요 추천은 이제 AI 헬스케어, 문화 콘텐츠 뭐 이런 내용들인데, 세대별 재테크 전략은 사회초년생은 이제 좀 종잣돈을, 이건 저는 동의해요. 당연히 종잣돈을 1억을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는 1억은 만드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모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돈을 불려야 되겠죠. 그래서 ISA가 절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세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재테크할 때 제일 핵심이 세금 아껴야죠. 중년층은 채권형 펀드와 중장기 채권 투자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이건 이제 뭐 선택의 문제가 되겠죠. 뭐 은퇴 준비층은 이제 안정적으로 현금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결국 금 투자도 좋다. 뭐 저도 동의하고요. 적립식으로 금을 중장기로 투자하는 거 충분히 좋은 전략 같고, 다만 이제 금이 많이 올라서 저는 이제 올해 하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보다는 구리, 뭐 몰리브덴 이런 걸 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보다는 펀드나 ETF. 근데 이것도요, 뭐 꼭 개별 종목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펀드 ETF를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왜냐면 개별 종목을 모르는데 어떻게 펀드 ETF를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 투자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병행을 하면서 뭐 하나의 기업을 분석도 해보고, 그런 게 쌓여야 이게 더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개별 종목 하지 말고 펀드 ETF 하는 건 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게 먼저 경험이 있어야 더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펀드 ETF 하시는 분이 뭐 개별 종목을 한 번도 안 해봤을까,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령대별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성 필요하다. 이렇게 좀 뭐 그런 내용인데, 저는 사실 이런 밑에 있는 부분보다 제가 이제 그 눈에 들어온 건 이거예요. 저는 요거. 국내 주식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 이게 과거랑 좀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루닛이 마이크로소프트랑, 오늘 주가는 좀 빠졌지만 되게 좋은 뉴스도,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업하기로 했어요. 클라우드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아마존의 AWS 이런데 이제 넣겠다는 거예요. 루닛의 암 진단 AI 솔루션을 거기 넣어버려가지고, 저 멀리 있는 이제 병원에서 루닛에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에 접속만 하면 사용이 가능해요. 굉장히 편리한 게 되겠죠. 맞춤형으로. 의료기관마다 또 다르니까 그걸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업을 해서. 그래서 사람 개입 없이.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환자의 의료 영상 촬영, 진단 결과 전달, 후속 예약에 이르는 병원 업무 전 과정을 AI가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루닛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업으로 전 세계 의료기관은 별도의 IT 인프라 구축 없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통해 양사가 개발한 이제 AI 솔루션에 원격으로 접속이 가능한 겁니다. 병원 업무의 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AI가 쉽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는 클라우드를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데, 오늘 주가는 좀 아쉽게 세론이 나온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뭐 세론 나올 만큼 뭐 올라간 것도 없는데 최근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보고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이제 보고서 종류는 좀 되게 많은데 내용은 아주 긴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화학업종이 요즘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신영의 신홍지연구원님이 올랐던 이유는 이제 내년부터 연간 영업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다. 이게 하나의 좀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강세장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소외되어 있으면서도 25, 26년 연간 영업이익 성장률이 가장 높은 화학 섹터 주가 강세 유지되지 않겠냐. 좀 긍정적이세요. 그리고 국내 뭐 롯데케미칼 같은 업체들 중심으로 구조조정 가능성이 좀 더 가시화되면서, 사실 되게 업황 안 좋죠. 석유화학 중국 때문에 힘들었죠. 근데 이제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서 좀 나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유가 떨어진 것도 호재죠. 석유화학은 원유를 원재료로 쓰니까 떨어지는 게 좋죠, 사실. 그래서 소외된 업종들 보자. 그래서 해당되는 회사는 금호석유, LG화학, 롯데정밀화학을 말씀해 주셨고, 아까 라이브 할 때도 롯데정밀화학 물어보시더라고요. 롯데정밀화학 전혀 부담이 없죠. 주가 딱 보면 못 올랐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좋은데, 금호석유도 지금 미국의 중국산 장갑 뭐 규제, 보복 이제 고일관세, 부타디엔 원재료거든요. 이거 하향 안정화 이런 수혜를 받을 것 같고, LG화학은 조금 아직 좀 쉽진 않지만 3분기 말 4분기 양극재 실적 개선 가능성을 언급을 해줬고요. 롯데정밀화학은 이제 케미칼 사업분의 ECH 이게 좀 힘들었는데 이게 좀 구조적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이게 좋아지면 이제 실적은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거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의견이고,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자동차는 이번에 현대차가 6월 판매량이 괜찮았어요. 관세 시행했는데도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미리 좀 선적한 부분도 좀 있겠지만 6월에 판매 괜찮았다. 특히 하이브리드, 유럽은 전기차 중심으로 이제 판매량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현대차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다 잘합니다. 근데 지금 하이브리드가 대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수혜가 예상되고, 관세 우려에도 어쨌든 누적 판매량 괜찮다. 그래서 부정적 효과는 이미 좀 반응이 됐고, 관세 25%가 지금 부과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은 됐죠. 그래서 아까도 라이브에서 한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이제 요즘에 유튜브, 어디 유튜브인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유튜버들이 현대차는 하면 안 된다. 관세 부과 때 하니까 팔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왜?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차는 배당도 많이 주고, 물론 성장이 좀 아쉽지만, 그래서 못 가는 거잖아요. 그동안. 여기서 얼마나 또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억울한 부분도 있죠. 시총 겨우 40조밖에 안 되고, 돈을 1년에 10조 이상씩 벌어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극도의 저평가인데, 뭔가 좀 트리거만 있으면 갈 텐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는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안 좋은 거 반영됐다. 그래서 저는 주가 측면에선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여기서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전 중에 미국의 SMR 착공지 선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미국 에너지부가 3.5세대 경수로 기반의 SMR 프로그램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착공지가 이제 선정이 될 텐데, 그 두 곳을 좀 주목해보자. 아마 두 군데를 좀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정이 되면 예산을 받아요. 그래서 KB에서는 미시간의 팰리세이드, 여기 홀텍과 현대건설이 하는데, 그리고 어제 TVA라고 설명해 드렸죠. 원전 운영기업. 여기가 이 테네시 클린치 리버, 여기다 아마 건설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정이 되면 미국 원자력 산업의 복귀를 전 세계에 선언하는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좀 적어주셨습니다. 대형 원전과 달리 10년 이상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해온 SMR의 경우 착공 준비가 이미 많이 이루어졌대요. 부지가. 그래서 이제 선택만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고, 팰리세이드는 이제 과거에 원전 재가동, 그러니까 원전이 가동이 멈췄다가 이번에 재가동 하거든요. 올해 하반기에. 그리고 여기에 SMR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과거의 유산과 미래의 기술이 만나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홀텍이 이제 하거든요. 여기 현대건설과 같이. 홀텍은 이제 조만간 상장도 할 가능성도 있고요. IPO 할 예정이라 그러죠. 또 테네시에서의 착공도 의미가 있다. 여기가 테네시 쪽이 원자력 역사의 기원으로 불리는 그 국립연구소가 있대요. 그 옆에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또 착공이 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곳이 다 된다면 미국 원전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원전 지도고, SMR 지금 프로젝트 현행이래요. 그래서 여기 미시건, 홀텍. 요게 주목받는 건 뭐죠? 바로 그 현대건설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테네시 쪽에는 TVA라는 이제 회사.
있다. 여기 X에너지는 이제 DLENC가 지분 투자해 놓은 데죠. 그 다음에 이제 뉴스케일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어쨌든 지금은 이 두 개를 좀 유력하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방사는 이제 포탄 얘기예요. 풍산 얘기입니다. 근데 풍산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겠지만 저는 뭐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고, 풍산이 다른 방산주에 비하면 너무 못 갔었어요. 왜냐하면 구리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근데 포탄만 본다면 또 매력이 있죠. 그래서 포탄이 이렇게 생겼어요. 내관, 장약, 탄두, 신관.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핵심 탄두. 탄두가 폭발해서 목표물에 피해를 주는 건데, 탄약의 구성품인 포탄의 경우 풍산에서 이 탄두를 제작합니다. 이걸 제작을 하고 있고, 포탄 가격 내 탄두 비중이 40%가 돼요. 근데 최근 전쟁에서 드론 사용이 증가하는데 거기에 포탄 탑재돼 있죠. 그리고 드론이 또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면 이제 포탄이 가서 또 타격도 하고, 그래서 드론 전쟁이 되면서 포탄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 재래식 무기가 또 인기가 많대요. 결국 옛날에 이제 박격포 같은데, 뭐 아니면 이렇게 155mm 자주포 이런 데서 딱 포탄 이런 거 넣는 거거든요. 이런 걸 넣어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넣잖아요. 넣고 이제 발사해서 터뜨리는 거죠. 155mm 포탄이 인기가 많은 게, 여기가 휴대성도 좋지만 파괴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력과 휴대성 사이 최적의 균형점이에요. 이게 없어서 못 만들었어요. 그때 되게 막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나토의 표준 포탄 구경이래요. 이게 글로벌에서 인기가 있고, 155mm K9 자주포도 이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155mm 증설은 글로벌 트렌드고, 독일의 라인메탈이 이거 증설하고 있고요. 현재 생산 능력은 45만 발에서 3년 후에 110만 발. 미국도 포탄 생산량은 늘릴 계획입니다. 가격은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한 발에 작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종류가 다양하니까.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비용, 정확도, 사거리인데, 어쨌든 또 너무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탄 자체는 다른 무기에 비해서 가성비가 되게 이게 좋다고 합니다. 너무 비싸면 또 수요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최근 풍산에서 초도 양산을 시작한 게 또 있대요. 이 포탄 중에 사거리 영전탄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요게 이 세 가지 기준을 다 만족한대요. 비용, 가성비 좋고, 정확도, 사거리 다. 그래서 이거를 대량 양산 시작을 했어요. 사거리 영전탄, 비비탄과 랩탄을 기술로 혼합한 건데, 사거리를 늘린 거예요. 원래는 40km인데 이걸 60km로. 정확도도 높아요. 그리고 단가는 이게 기존보다 50에서 100%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년부터 연장탄을 대량 양산 시작했다. 그러니까 사실 풍산이 주가가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엄청 올랐잖아요. 급격하게 이게 엄청 올랐다고 하시는 거죠. 이거 정상이죠. 또 기회가 오는 것 같고, 어쨌든 지난 장기간, 제가 그때 한번 차트 설명해 드렸죠. 이런 장기 박스권 돌파하면 이거는 위가 열리는 거다. 근데 거기에 펀더멘탈까지 결합이 되니까 이제 위로 완전히 위를 열어 젖혀버린 거죠. 그리고 단기에 2배가 올랐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가. 그래서 좀 쉬었다가 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끝났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이제 모멘텀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다만 지금은 좀 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포탄의 내용은 이제 풍산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감세안의 이제 핵심은 여기에요. 이제 트럼프의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하원 통과만 나왔는데, 결국엔 트럼프 2017년 소득세 감세 연장입니다. 뭐가 있냐면 아동세액공제, 초과근무수당, 팁, 자동차 대출 세금 감면해줘요. 이게 다 소비에 연관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감면해주면 소비가 늘겠죠. 방위비, 국경안보는 오히려 지출을 확대. 이거의 핵심은 소비를 늘릴 겁니다. 이 점은 좋은데 재정 적자가 늘어나죠. 이 돈을 어디서 나겠어요? 정부가 또 적자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세수 부담이 22에서 이자 부담이 세수의 22에서 25. 지출 늘린다는 얘기예요. 이건 주식시장이 좋은 거예요. 주가에는 좋아요. 지출을 늘리면 뭐든. 정부가 돈 푼다? 돈 늘리네? 좋은 겁니다. 주식시장이 좋은데, 다만 이제 문제는 금리가 올라요.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그래서 기술주가 빠져버린 거예요. 반대로 소비할 수 있는 음식료, 이런 내수 소비주는 또 올랐어요, 미국에서. 그 이유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크는 좀 안 좋았고,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 예산, 의료 예산이 감소하거든요. 그러면 민간 의료 서비스가 대신 늘어나요. 그리고 이쪽은 규제를 풀 것 같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이런 거, 오늘 셀트리온이 괜히 간 건 아니에요. 약가이나 이슈가 있죠.
그래서 제약 업종이 올랐거든요, 미국에서. 미국도 재정 지키를 늘린다. 기본적으로 돈 풀면 증시는 좋습니다. 한국도 그래서 좋은 거고, 미국도 이제 재정 지출 늘리면서, 다만 기술주는 금리 상승 때문에 좀 부진할 수도 일부 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미국의 그 주도주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 다만 AI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단기 조정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요즘에 LNG 운반선이 조금 그 성과 하락 가능성이 있나 봐요. 트렌드 윈즈라는 이제 그 곳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LNG 업황 안 좋다. 예, 운반선 가격 떨어질 것 같다. 예, 부진한 업황 놔두느님. 그리고 장기 용선 계약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발주를 지금 안 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벙커링선은 괜찮대요. 이 LNG 프로젝트가 많으니까 그동안 LNG 운반선, 그러니까 이거예요. LNG 벙커링선 왜 좋냐면 LNG 운반선 엄청 많이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인도가 많아요. 그러면 배들이 이제 깔리겠죠. 예. 그리고 그 배들은 대부분 LNG 그걸 많이 써요. 예. LNG를 연료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LNG를 또 운반하잖아요. 여기 배에서 이쪽으로 옮길 때 벙커링선으로도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LNG 벙커링선은 이게 선박이 많아지면 좋은 거죠. 그래서 현대미포나 벙커링선 하는 게 어디예요? 현대미포랑 세진중공업이죠. 이쪽은 좋을 수 있죠, 오히려. 근데 어쨌든 LNG선 운임은 약세를 보이는 게 중국의 LNG 수요가 좀 줄고 있대요. 예. 그래서 그리고 올해 LNG선 이제 만들어서 이제 넘기잖아요, 고객들한테. 그게 너무 많대요. 94척이나. 이제 LNG선 운반선이 공급가에 갈 수도 있다. 안 좋은 거죠, 이건 당연히. 안 좋은 건데, 다만 내년에 또 신규 LNG 플랜트가 많고 하니까 27년에 다시 공급 부정. 그러니까 올해는 공급가에, 27년은 공급 부정. 그럼 다가올 미래를 본다면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특히 한국은 지금 다 이게 도크가 찼기 때문에 많이 LNG 운반선은 굳이 싸게 받을 이유는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성과 최근에 현대사모가 내적 수주한 것도 비싸게 했어요. 성과 하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빌미가 돼서 조정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른 것도 맞고, 그러면 또 조선주를 진입할 기회가 또 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대중공업과 현대사모가 물량을 많이 채워놨기 때문에 여유가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굳이 싸게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이 더 유리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이 좀 유리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조선주를 뭐 옛날부터 워낙 좋게 봤지만 요즘에는 좋다는 얘기보다, 그러니까 제가 좋은 건 맞는데 주가는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건 맞거든요. 진짜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충분한 조정이 나오면 뭐 그때 또 새롭게 편입하시는 게 좋지 않나, 기회는 또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긴 호흡으로 보신 분들은 좀 불편하죠, 빠지니까. 뭐 견뎌내야죠, 그거. 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업황이 꺾인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장 이슈가 됐던 게 그 현대건설기계가 현대인프라코어랑 이제 합병을 해요. 결정을 했고, 규모의 경제,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기업이 합병하는 거는 긍정적이에요. 왜냐면 중복상장 이슈가 해소되죠. 옛날에 DLNC가, 저는 그걸 되게 좋게 봤거든요. DLNC가 자회사 DL건설과 합병해버렸죠. 그러니까 100% 자회사 합병은 아니고 아예 DL건설을 상장 폐지시켜가지고 밑으로 넣어버렸어요. 중복상장 해소.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후로 뭐 주가가 올라갔던 건 아니지만 최근에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저는 DL건설을 상폐시킨 것도 되게 큰 영향을 줬다고 봐요. DL건설 갖고 있는 분들이 DLNC 주식으로 받아간 거죠, 대신.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근데 인프라코어를 아예 없애고 합병해버려요. 그냥 하나의 회사로 그냥 통폐합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반대하시면 9월 15일까지 매수 청구권 행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엔 인프라코어가 되게 알짜거든요. 이게 발전소하고 방산 있죠. 그 K2 전차인 거예요. 거기 엔진 만들잖아요. 그 가치가 굉장해요. 이거를 이제 현대건설기계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건설기계가 수혜입니다, 이번에 합병. 그래서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서로 같은 플랫폼을 이제 공유하면서 효율화 되겠죠. 그래서 둘 다 좋긴 할 수 있는데 현대건설기계한테 더 좋아요. 인프라코어라는 알짜를 그냥 이제 완전히 가져가니까. 그리고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면 중복상장 이슈 해소. 기업가치 더 올라가요, 주주가치가. 네. 그래서 20위권 두 개 건설기계 회사보다 10위권의 하나의 회사가 더 좋다, 이런 내용이고, 현대건설기계 매수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7월 14일까지 인프라코어 주식을 매수하고 9월 15일까지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7월 14일까지 인프라코어 주식을 매수했어요. 매수해서 갖고 있는데 9월 15일까지가 매수 청구권 행사거든요. 그때까지 내가 행사 안 하면 현대인프라코어 갖고 계신 분은 한 주당 현대건설기가 합병법인입니다. 나중에 합병하니까 그걸 0.16주 가져가게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 교환 받는 거죠. 예. 그래서 현대인프라코어 주가가 크게 오르면 그 비율만큼 또 현대건설 기계 주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어쨌든 뭐 현대인프라가 올라도 주가 오르는 거죠. 예. 그리고 현대인프라코어는 PR이 18배인데 현대건설은 12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격차를 좀 좁힐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무엇보다 엔진, 방산 때문에 현대중공, 하나오션이 이렇게 좋았던 밸류가 엄청 높았잖아요. 그게 엔진 사업, 이런 기대감들. 하나오션은 이제 미국 방산 기대가. 방산이 여기 붙어 있어요. 엔진하고. 조선주가 좋았던 거, 이들이. 현대중공, 하나오션이. 그리고 여기 현대건설기계도 HD 현대 지금 이제 합병법인은 건설기계인데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요? 두산 그러니까 HD 인프라코어에 엔진이 들어가요. 엔진은 근데 방산 엔진이 있어요. 좀 탱크 이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붙는 순간 밸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현대건설기계 통합대 법인의 적정 PER을 20배로 통일시켜 버린대요. 네. 굉장히 높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1분기 실적 바닥도 이제 통과했고 합병에 따라 더 빨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인프라코어가 크게 올라 PER이 17배인데 최근에 엔진 요거 아까 설명드린 요거잖아요. 엔진 굴삭기보단 요거 때문이에요. 이거를 현대건설기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설기계 상승률은 무려 72%에 달한다. 그래서 건설기계 갖고 인프라코어 갖고 계신 분들도 나중에 이걸로 다 바꾸게 되거든요. 자동으로 바뀌게 되니까. 예, 뭐 어쨌든 특히 지금 현재 HD 현대건설기계 갖고 계신 분들은 쉽게 매도하지 마시고 잘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합병까지.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그다음에 매크로는 이제 수출 우리나라 일평균 수출이 올해 최대치 경신했대요. 좋고요. 한국 수출 4.3, 일평균 6.8. 이게 핵심이에요. 반도체하고 선박만 좋았는데 이거 제외에도 드디어 터닝 아주 좋습니다. 선박, 바이오헬스, 컴퓨터 반도체 좋았고, 다만 아쉬운 건 2차전지, 석유화 이런 쪽은 좀 부진했고, BIT 수출이 반등한 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맨날 반도체만 좋았거든요.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석유, 컴퓨터 일부 기계도 돌고 있다. 에틸렌, 석유화 이게 좋아지면 뭐죠? 롯데케미칼도 아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좀 나아지겠죠. 반도체 수출 여전히 좋다. 예, AI 쪽 좋고, 범용 반도체 가격도 올라왔고, 수출 경기 바닥 찍었다. 예, 이제 저점 통과 시그널 강화된다. 상반기 수출은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 보합이었지만 하반기는 3% 정도 상승. 그러니까 상저하고 이렇게 본다면 이번 수출 데이터 괜찮았다. 예, 그래서 숫자도 받쳐주는 아주 좋은 데이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업은 코스메카 코리아는 안 좋았다가 지금 이제 여기가 그 코스메카 코리아가 화장품 ODM이잖아요. 국내에 한 3위 정도 하죠. 그래서 인디 브랜드 D사 선크림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 법인이 돌렸대요. 이 미국 쪽에 수출하는 자회사가 인그루드랩 아시죠? 여기 상장돼 있죠. 이 회사가 드디어 좀 회복되는 것 같아요. 인디 브랜드 A사 여기 선케어 제품 생산 중에 있고, 인그루드랩도 코리아가 인천에 공장이 있죠. 여기서 이제 미국에 수출 많이 하는데 이 인그루드랩 코리아의 최대 고객사 매출이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월마트에 또 입점 진행 중에 있고, 그러니까 긍정적이죠. 이 부분. 코스메카한테는 플러스 요인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대형 ODM사가 막 증설하면서 경쟁으로 좀 매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면서 좀 아쉬운 성적표를 좀 최근에 냈는데 이제는 돌아선다. 예, 미국 법인도 돌아선다. 그러니까 안 좋았던 걸 해소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이거는 이제 요즘에 박종대 연구원님도 가격 부담 없는 거는 코스메카다. 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좀 부진했던 주가가 회복되기를 한번 기대해보고, 아무래도 이제 비슷하죠. 아무래도 이제 BEP가 이제 손익분기점이죠. 그래서 중국도 지금 견조하고, 중국이 살아나면 어쨌든 아무래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중국도 최악에서 벗어나면서 좋아지고 있고, 미국 쪽도 전년 동기 10%대 성장. 또 1분기 세포라, 여기 이제 미국의 주요 미국이나 유럽 쪽에 진출한 어떻게 보면 이제 올리브영보다는 조금 약간 비싸긴 하죠. 근데 화장품 이제 유통사고 여기에 좀 입점도 하고, 그 다음에 신규 브랜드 투자, 라네즈 신제품 마케팅 투자. 예.
이런 걸 좀 진행하는데, 근데 이거는 좀 이제 이렇게 마케팅을 좀 하면 이익에는 조금 부정적일 수 있죠. 비용이 나가니까. 근데 이거는 마케팅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장해야죠. 매출 성장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하반기에 좋게 작용할 것 같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좀 제일 아쉬웠던 게 그 코스알엑스, 요게 이제 미국 쪽이 좀 부진해가지고 하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조금 회복이 좀 아직은 지연되고 있대요. 예, 근데 이제 6월부터 신제품이 나오면서 하반기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이 살아난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 대한 논쟁도 뜨겁잖아요. 이제 다 올랐다, 이제 팔아야 된다, 아니다, 이제 시작 아니냐, 논쟁은 치열한,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소혜 연구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매출, 워낙 돈도 잘 벌어요. 기존부터 돈 잘 벌었잖아요. 인정을 안 해서 그렇죠. 마치 현대차 같은 기업이에요. 돈 잘 버는데 안 가요, 주가가. 잘하고 있고, 네이버페이 사업 확장, 컬리와 제휴 아주 좋고요. 예. 전자상거래 매출도 우리나라 전체 전거래상보다 훨씬 높은 성장. 소비 경기가 본격화 안 됐는데도 이제 온라인 플랫폼 거래액 성장률도 10% 이상 나올 것 같다. 네, 전자상거래에 들어가는 광고도 좋다. 예.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전자상거래 더 추정치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 전자상거래 광고도 지면 최저가, 인벤토리, 이제 물건들 증가하면서 20%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예. 갑자기 전화가 와서, 예. 예, 아무튼 이제 강연에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예. 아무튼 뭐 어디까지 했죠? 제가 갑자기 예, 갑자기 끊어져가지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좀 잘 나가고, 거기에 단기적으로 저는 이제 이거죠. 정부의 AI 관련 정책, 이런 직간접 수혜도 예상되고 잘하고 있지만, 사실 그러니까 좀 드러나진 않았죠. 그리고 뭔가 좀 챗GPT나 이런 거에 비하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저도 하이퍼클로버 잘 안 썼어요. 안 쓰게 됐는데, 이젠 좀 이거는 국가가 하겠다는 거니까 거기에서는 뭐 우리나라 걸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큰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클라우드 사업도 하니까 재평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의 AI 정책과 관련해서 이번에 어쨌든 네이버는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항품은 정말 만년 저평가, 뭐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여기 이윤우 회장님이신가, 한참 막 장내 매수도 하고, 그건 좋은데 배당도 약하고 주가는 안 가고 맨날 26,000원에서 왔다 갔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거기서 만약에 대한약품을 많이 모으신 분이라면 지금 기분 좋죠. 지금 3만원 넘었잖아요, 최근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밸류업, 수혜주거든요. 그리고 돈도 많고요. 진짜 꾸준해요. 이게 수액제 아시죠? 그거 하는 회사, 국내 대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돈도 잘 벌고, 다만 주주환원이 좀 약했었고, 그게 좀 아쉬웠고.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제발 회장님 주주환원 좀 많이 해주시라고, 배당 좀. 이제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이제 계속 좀 배당금 조금씩 늘고는 있는데 좀 만족스럽진 않아요, 솔직히. 배당 수익이 낮아서. 근데 더 많이 해주시길 간곡히 한번 부탁드리고, 왜 돈 많으니까 회사가. 퍼도 낮고,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잘 올라가야죠. 예.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를 또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시인데, 공시가 이게 좀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끝날 시간 다 돼가지고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자, 현대임스 우리 공부 옛날에 한번 해봤지만 뭐죠? 블록 만드는, 선박의 구조물 블록 만드는데, 이 핵심은 요겁니다. 제가 이거 어젯밤에 공시 보고 드디어 나올 게 나왔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고, DTQC 요게 그 크레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서 중국산 크레인 많이 쓰죠, 항구에. 그게 보안 문제 때문에 중국산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대체하는 누가 있어야죠. 이 중에 하나가 현대사모입니다. 현대사모가 발주를 주고요, 현대임스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모도 미국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증설도 하고 있거든요. 원래 현대임스의 주력은 요거예요. 곡블록, 이게 하나, 둘, 세 개 있죠. 얘를 하나씩 만들어서 붙이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하나 단위를 곡블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선박 블록. 예. 그래서 국내 최대의 이런 블록 건조부지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선 잘 되면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가 세진중공업과 약간 경쟁이에요. 친환경 선박이 들어가는 그 화물창 있죠. 연료 탱크 같은 거, LNG 보관하고 LPG 같은 거 보관하고, 그 사업을 이제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게 항만 크레인. 요겁니다. 두 개죠. 보통 하나거든요. 이건 더블이라 그래요. 두 개를 달고 다녀.
훨씬 낫죠. 요거를 지금 이미 이제 개발을 했고, 예. 그래서 스마트 이제 항만 전환 가속화 중에 있고, DTQC는 이러한 시장 요구에 되게 부합한다. 효율적으로, 빠르게.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한 업체예요. 이걸 할 수 있는. 그 대불 사공장에서 지금 제작이 시작이 됐고, 현대사무랑 협력해서 연간 10대 정도. 근데 저는 스토리텔링도 너무 좋은 게 미국에서 중국 규제. 중국은 압도적 1위예요. 전 세계 이 항만 크레인. 이걸 대체하는 스토리. 거기서 많이 들어본 스토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매력 있다. 네, 그래서 현대사무랑 지난 3월에도 공사 매진, 이제 계약 맺은 게 있고요. 컨테이너선 물류 동량도 증가하고 항만 자동화 이런 이제 저런 크레인에 제어하는 솔루션 같은 걸 하는 회사가 거기죠. 서우전기가 지멘스 서우전기가 이제 또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래서 2040년 완공 예정인 진행 이게 어디죠? 진해이겠죠. 진해 제가 잘못 쓴 거 진해죠. 진행이라는 데는 없죠. 진해 신항 1단계에서 크레인 198대 여기에만 1.3조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도 이런 계획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중국산 한만 크레인 벗어날 움직임 이것도 긍정적이죠. 중국산 크레인의 최대 100% 추가 부가관세 부과 검토 중에도 있대요. 중국 ZPMC가 세계 1위거든요. 미국, 한국 80%가 이 회사 걸 써요. 이제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누군가 대체하겠죠. 그래서 저는 한번 긴 스토리로 현대인스를 바라볼 만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는 인텔리언테크가 SES라는 이제 미국의, 아니, 유럽의 최대 위성통신사의 공급 계약. 평면 안테나 있어요. 동그란 거 말고. 그거 개발해서 공급하는 계약입니다. 일단 개발하고 공급을 하겠죠. 룩셈부르크에 있고요. 평판 안테나입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이제 공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ES가 유럽 최대 위성통신 사업자고 엠파워는 중궤도예요. 저궤도가 아니라 중궤도 약간 중간에 떠 있는. 그래서 지구 인구의 96%를 커버할 수가 있는 지역이 있대요. 굉장히 크죠. 네. 근데 그 그러니까 뭐죠? 스타게이트 어디죠?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는 이제 저궤도고 여긴 중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5개 위성 더 쏴야 되고요. 현재 8개까지 위성 발사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어쨌든 하고 있는데 이제 평판 이제 그 안테나를 좀 만들어서 공급할 예정이고요. 이제 유람선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의 데이터 센터에 게이트웨이도 구축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텔리언테크의 매력은 높아요. 위성 서비스랑 이제 같이 갈 수 있다. 그리고 평판 안테나는 기존의 동그란 안테나보다 소형화, 경량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그 물체에 탑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방에 놓고 다닐 수도 있어요. 실제. 그리고 인텔리언테크는 이제 아마존하고도 좀 사업을 하고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평판, 요게 이제 뭐죠? 근데 평판은 더 작게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요게 파라볼릭 기존에. 그래서 소형 경량, 간편함, 전자식 고속. 요거 저희 투원투게더에 다 올려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효성중공업인데 여기는 GIS 장비 공급 계약을 이제 맺었고 미국 계열사입니다. 하이코. 미국 법인에 이제 공급을 하는데 미국 판매법인 하이코가 수주한 GIS가 뭔지 궁금해요. 저도 이제 좀 생소해가지고 어제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GIS는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좀 독특하게 생겼는데 이런 거 아마 모양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가스 절연 개폐 장치인데 SF6라는 가스를 이용해서 이제 절연시키는 이제 한마디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되게 기존 방식보다 소형화가 가능하대요. 그리고 되게 환경 적응성이 뛰어나다. 유지 보수도 간편하고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변압기로 압력으로 이게 전압을 올린 다음에 보내잖아요. 그때 이제 이 변압기에서 보낼 때 GIS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안전하게 송출하는 역할이 있대요. 얘가 발전소의 GIS를 승합 변압기 옆에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안정적으로 이걸 송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주 변전소 이제 이렇게 송출해서 온 거를 받잖아요. 받아서 여기서 이제 그 전력 분배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1차 배전 선로라고 하는데 이거를 주 변전소의 수전용 GIS가 연결을 해서 배분해 줄 수 있는 이제 준비 작업을 한다. 그래서 이제 전압을 낮춰서 공급하거든요. 그리고 2차 배전 선로에서는 이제 배전 변압기로 가정 빌딩 공장 그거 하기에 앞서서 또 배전용 GIS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이 GIS는 보조 역할을 해요. 변압기 앞에 딱 붙어가지고 보조 역할을 하고
예, 이런 걸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주는 예, 그런 좀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있으면 되게 좋죠. 그래서 미국에 이제 요걸 공급하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걸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력을 안전하게 송출하고 보호하고 분배하고 이런 역할을 해요. 예,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아까 AI 말씀도 드렸지만 필요하다. 국내에서 전압 대역을 제품을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빨리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어쨌든 지금 어떻게 끝났나요? 지금 오늘 좀 빠졌는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장이 폭락하고 있었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좀 제가 아까 라이브 할 때도 이제 너무 뜨거웠으니까 이제 장맛비가 온다. 아니, 그러니까 장맛비라는 표현은 좀 그러고 소나기가 왔다. 좀 식혀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식혔는데 또 벌써 뜨거워지려고 합니다. 예, 쉽게 안 무너집니다. 정말 셉니다. 그죠? 이건 빠졌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수는 여전히 견조하고 다만 오늘 외국인은 좀 많이 팔았고요. 오늘 섹터 쪽으로는 제습기 여름 수혜주가 좀 좋았고 2차 전지에서는 좀 여기 뭐 애경 케미칼 쪽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타이어에서는 오늘 타이어 관련주 좋았네요. 금호석유 뭐 정작 진짜 타이어는 조금 뭐 아주 강하지는 않았지만 석유화학이 오늘 좋았어요. 그동안 못 올랐으니까 하나솔루션, 롯데케미칼 다 부진했던 기업들이 좋았습니다. 카지노는 오늘 오랜만에 GKL은 근데 공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솔선수범 주주환원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자동차 오늘 모비스 아주 좋았습니다. CNT 관련주에선 LG화학이 좋았고 예. 그리고 건설기계 아까 예. 말씀드렸죠. 현대건설기계가 왜 매력이 있는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음식료 요즘에 분위기 좋고 아까 우양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좋았고 제일제당 못 올랐던 이제 음식료 반격 시작 좀 한 것 같습니다. 해운주 좋았고요. 건설주 그리고 비만 치료제 철강주도 오늘 좀 괜찮았습니다. 오후에 좀 올랐어요. 그리고 리츠도 오늘 좀 오랜만에 올랐고요. 반면에 오늘은 이제 조선주가 왜 빠진지 아시죠? 이제 아까 LNG 막 이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많이 올랐고 이게 부담감. 스테이블 코인도 한국은행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 솔직히 반대한다고 그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스테이블 코인 도입할 것 같아요. 예, 이건 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는 맞다. 그래서 오늘 좀 이게 이쪽 관련주가 일부 좀 물량이 나오긴 했습니다. 전선 많이 올라서 빠졌고 오늘 LS 뭐 그쪽 예. 특별한 악재보단 정말 많이 오르긴 했죠. 아직 저는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뭐 전선도 마찬가지고 증권, 전선 다 좀 쉬어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는 다 쉬어갔다. 예,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좋았고 하이닉스 빠졌잖아요. 못 올랐던 것도 보세요. 기아,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포스코홀딩스. 제가 안 간 거 중에 제가 봤을 때 유일하게 안 간 거 LG전자밖에 없어요. 이제 대형주 중에 진짜 이거 하나 남았어요. 예, 거의 다 올랐고 근데 많이 오른 건 다 빠졌습니다. 한화도 11%, LS 9%, 예, 키움 증권도 좀 빠졌고 APR 많이 올랐죠. 오리온은 못 올랐었고 오늘 급등. 반면에 오늘 코스닥의 바이오주들 못 오른 것들은 대부분 올랐고 그리고 반대로 오늘 실리콘도 많이 올랐었고 루닛은 뭐 악재가 아닌데 왜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SAMGN도 요즘에 많이 올랐죠. 심텍 다 최근에 좀 급등했던 기업들은 좀 빠졌다. 크게 뭐 악재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좀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어쨌든 시장은 뭐 견조했습니다. 예, 시장 좀 흔들렸지만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쪽도 최근에 좀 급등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어쨌든 오늘도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